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빨리 한번 하루에 그냥 해보자 라고 시도를 했는데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처음보다 인원이 빠지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게 아마 유소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은 장애 인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장애를 이해하는 강의를 우리 해주실 텐데요. 김경희 선생님이십니다. 김경희 선생님은 지금 가온사회 서비스원 거기 센터장으로 계시는데요. 우리 김경희 선생님 통해서 좋은 강의를 듣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부 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박수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 맡은 김경희인데 너무 낯익은 곳에 익숙한 곳에 와서 강의를 왜 이렇게 더 떨릴까요? 원래 저는 이제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하러 코레일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다른 데 여러 군데 수도공고라든가 학교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장애인을 잘 알 것만 같은데 제가 그 중에 모르는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서 했는데 혹시 잘 들리지 않은 제가 얼굴을 살짝 보여. 네, 아유, 제가 이거 저기 강의 가서 할 때는 살짝 뒤로 돌아서 이렇게 시크릿하게 돌리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다 아는 얼굴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거 영상에서 제가 추가로 사진을 올렸던 게 있는데 저는 평강교회에 장애인 사랑부가 있어서 평강교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손실대학교에서 장애인복지대학원 석사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신대학교에서 재활학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그런 교회가 우리 목동에 제가 6단지, 1단지에 계속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했는데 그런 데를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사랑부가 있기 때문에 평강교회에 왔고 제가 그러면 사랑부에 등록을 한 다음에 사랑부에 있으면서 여전도회에서 원래가 있을 때는 제가 사랑부 친구 이해하기 이런 특강도 합니다. 여전도에서. 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혹시 지나가다 스치기만 하거나 이럴 때 우리 여기 평강교회 내에 있는 교인들 분들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 되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마음으로 했고요. 제가 외부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면 좋겠다 해서 여전도에서는 제가 사랑부 교사인 거 아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행복플러스 가게 직원인 걸 알아요. 그 행복플러스 가게 아세요? 네, 월천중학교 앞에 거기서 제가 11년 동안 근무하고 거기 장애인 쪽에서 저는 한 20년 정도 근무했는데 첫 번째는 정신요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정신요양원에서 생활시설이었는데 송추에 있어요. 그 서울정신요양원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영보자의 요양원이랑 같아요. 두 군데서 근무를 하다가 장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깊이 있게 하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나만 알고 있긴 좀 아까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이렇게 알려준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편견 없는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소망으로 함께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 이제 제 진심이 전달됐는지 조금 자주 저한테 이렇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강사 찾기 들어가면 김경희가 있어서 제일 먼저 검색이 되더라고요. 기억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기억자여가지고 제일 먼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 이 그림 보면서 좀 느껴지는 거 있나요? 혹시 불편감이 있다? 느낌이 있으신 분? 네, 그냥 한국 시리즈 잘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지? 자, 여기 조그만 사람이 남자나 여자 중에 키가 작아도 장애인인 거 아세요? 네, 지체장애입니다. 145 남자가 성인 18세 이상이래도 185밖에 크지 않았다. 지체장애인 6급이에요. 저도 제가 이제 이러가서 아까 정복자 선생님처럼 하려고 했더니 키가 제 머리 2개 정도는 작아, 제가.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이 안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불편감이 뭐가 있냐면 맨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한국 시리즈 안 보이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담이 있었죠. 그래서 안 보이네 라고 했더니 또 공평하게 해줄게, 평등하게 해줄게, 한 단짜리를 갖다 줬어요. 그래도 안 보여. 그랬더니 두 번째, 그럼 단을 하나 더 줄게. 그런데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제가 좀 인정을 해야 되잖아. 제가 좀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단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세상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한국 시리즈를 보러 두 번 잘 안 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왠지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러시죠? 저 편안함을 느껴진다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장애를 없앤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여러분들은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네.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점점점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이 힘들구나. 그럼 평등하게 줘야지. 아니야. 그것만으로 부족하네? 공평하게 줘야지. 아니네.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못된 거네? 그걸 없앨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04년도에 장애 입문했을 때 비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애에 대한 부분에 아직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도 오늘 처음 이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전에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저한테 어떤 분이 어떻게 강의를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교육받고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생 교육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육을 듣고 나서 이거 말고도 요즘에는 선생님이 누구냐면 유튜브가 선생님이에요. 자, 저 선생님이 들은 것 중에 이거는 조금 부족했네? 그러면 유튜브를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요즘 세상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라이브로 듣는 이런 영상은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연극을 보는 거나 영화를 볼 때 전달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숨 쉬면서 이렇게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느낌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영화를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랑 다르거든요. 장애인식 개선 강의 중에 아마 오늘이 첫 번째 듣는 분은 저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수업이. 그 다음에 저보다 못하신 분 강의를 듣는 순간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런 제가 얘기 좀 민망하네요. 근데 저기 학교에서 가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장애 감수성에 대한 걸 저희가 이렇게 있는지 깨보려고 제가 이거를 먼저 보냈었고요. 그럼 장애 감수성은 어떻게 말하냐면 딱 어떤 부분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하는 다양한 일들 중에 이거는 좀 애매한데 이렇게 인식이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내 생각에 장애 인식에 대한 감수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불편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떻게 목사님이 무엇을 강의하느냐고 물어보길래 저희가 뭘 하겠어요. 그냥 하던 거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장애 바로 알기, 또 차이나 차별에 대한 이해, 아니면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버리는 방법과 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아보도록 제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 수업에 우리가 강의가 힘든 건요. 선생님들이 지금 엉덩이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매는 첫 번째로 맞아야 돼요. 네 번째 하니까 세상 지금 앞에 세 분이 강의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내가 준비한 것도 막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뭘 빼나 뭘 넣나 이런 부담이 팍 생기면서 강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이 갖고 있는 제가 이거 인혁이는 지적장애도 있지만 청각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보기에는 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랑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저는 누구냐라는 소개에 김경희 교사이면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임원을 맡아서 여러분들을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저 인혁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들 여러분들도 찍으셨죠? 네, 제가 이때 굉장히 보람이 있어가지고 인식 개선 강의하러 갈 때 인혁이는 스마일로 꼭 처리하고요. 초상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장애인들이 있거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합니다. 자, 이렇게 딱딱한 시간에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면서 선물도 준비했어요. 자, 우리가 장애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본 영화 도가니 본 적 있다. 도가니, 선생님.
잘 없는데 나의 특별한 현재 그나마 최근에 했던 거예요. 신화가하고 신화균이랑 이광수가 있는데 동구라고 나오죠.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맨발의 기봉이. 그렇게 잘생긴 애가 그렇게 하니까 맨발의 기봉 보셨어요? 선생님이 영화, 장애 영화 매니아니? 네. 영화 궁금하신 분 이분에게 물어봐서가지고 엄청나서 별이 5개인 거가 어떤 건지 물어보고, 네. 7번 방에 선물 보신 적 있다. 그래도 여기에 혜승이 그 눈에 안 넣는 혜승이,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장애 유형이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손을 들고 맞춰주신 분에게, 네, 오늘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도가니하고, 자, 맨발의 기봉이 그냥 뭐 질러보는 거예요. 자, 땡! 도가니! 오케이! 자, 선생님에게 이따가 제가 기관에서 만든 발전도, 네, 우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도가니만 청각장애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영화를 볼 때도 있지만 도가니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거는 책을 읽는 걸 영화를 한 거예요. 근데 청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맹률도 낮고요. 문맹률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소외된 이제 장애인입니다. 왜냐면 신체가 다 장애로 잘 보이지 않고 본인도 숨깁니다. 그래 청각장애인들이 이어폰을 끼고 지하철을 탈 때가 있는데 내가 이어폰을 듣네?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안 들리는 거 너희들 모르지? 이러고 이렇게 듣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데다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말도 배울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행복플러스 카페에서는 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할 때 청각장애인인 경우가 한번 이제 윤나리 씨라고 있었는데 진짜 예뻐요. 그냥 미스 코리아 대회 나와도 될 것 같아. 근데 그 장애인 청각장애인, 엄마도 청각장애인.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못 배웠는데 이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본인은 내가 대학 나왔고 프레드가 이렇게 높은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근데 거기서 바리스타로 해서 이제 샷을 내려서 손님한테 드렸는데요. 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저기 따뜻한 물 좀 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얘기했어요. 계속 못 듣는 나리 씨는 계속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고객이 화가 났겠죠.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딱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쌓여서 돌아보니까 화가 잔뜩 난 고객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아까 근로지원인처럼 장애인에 보는 매니저가 와서 여기에게는 청각장애가 들리지 않은 거지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우리 이 카페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 일자리 창출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분의 화를 이렇게 맞춰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래요 라고 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청각장애인 써놓으면 되잖아. 그럼 하늘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차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때 여기 금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여기다 새겨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 이름만 새겨달래요. 원치 않아요. 내가 청각장애인 걸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그것도 장애인으로 처음부터 접근하는 사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이름만 그냥 딱 올려줬습니다. 제가 다른 이제 재활학을 공부하거나 장애를 공부할 때 발달장애인도 마지막까지 남을 장애인인데 정신장애인 분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신체장애 쪽에서 보면 저는 청각장애인인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이 지금 이번에 인공화학으로라고 수술이 생겨서 이렇게 귀에다가 보청기 같은 거 삽입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지금 신청을 하면 무상으로 해주는 게 있지만 그거는 여기 청각에 있는 이 달팽이 관 있는 부분에 신경이 조금 살아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예 없는 사람은 인공화학 수술도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통 청각장애인에게는 보청기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도 보청기를 끼셨는데 보청기를 낀 척하고 빼놔. 왠지 아세요? 보청기 끼고시면 알겠는데 기본 삐 이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데시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명처럼.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끼고 있는데 어머니 불러도 못 들어. 나중에 보니까 배터리는 그 동그란 배터리를 빼놓고 걔만 끼고 있는 거예요. 하도 자식들이 비싼 거 사줘도 세기 보청기 사줬는데 왜 안 끼시냐고 했더니 낀 척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배터리를 끼드신 거예요. 어머니도 나름대로 지혜를 생각해냈나 봐요.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 왜 필요한가?
사실은 이 교육이 필요 없는 날이 되면은 우리에게는 장애 인식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날이 될 건데, 저도 이 강의를 가지 않는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한 건 우리가 모두 각자 개성 있게 태어난 거지 장애인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식 개선 공모전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와닿았던 영상은 입상만 한 거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라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려움, 난감함, 혹은 나와는 먼 누군가의 이야기? 이처럼 우리는 그들이 당연하게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감정과 시선은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가 아닌 장애인이 겪는 사회 속 불평등을 보아야 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겪는 불평등함은 다양합니다. 시선이나 문화, 우리의 시선까지.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장애가 아닌 그들이 처한 불평등의 선물. 이것은 나와는 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방향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 장애가 아닌 그들이 처한 불평등한 사회를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그 방향, 그 메시지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라 다른 인식 개선도 많지만 제가 이 영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 인식 개선 강의도 하지만 활동 지원자 과정이나 근로 지원인 과정도 하는데, 그걸 배우신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선들, 시선에 대해서 먼저 본인이 먼저 불편하지 않은가를 먼저 자기 점검을 하고 이 교육을 받으라고 해요. 본인도 먼저 불편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간다는 거는 사람이 이제 특별히 다 티가 납니다. 티가 난다고 제가 얘기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고 다니면 눈을 피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이 안 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분이 뚜껑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은 내가 그 마인드에 이미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편견이 없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먼저 나랑 상관없다. 아까 얘기했던 중에 나랑 상관없다. 상관없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이런 편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인식 개선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어서 조금은 많이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패럴림픽 사진으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여기 주인공에 모두 나오는 분들은 전부 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장애이십니다. 지체장애이시죠? 보조공학기가 너무 발달해서요, 우리 사회는 점점 이렇게 보조공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 너가 누구든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운동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가 남아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장애인이 보이시나요? 운동 경기가 보이시죠? 그 장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 정도에 있는 장애인들 말고 다른 거에 대한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장애에 집중하는 순간 약간 편견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5천만 중에 우리 장애인은 이미 250만 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새로운 것들이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처음에는 손상을 당하는 것, 우리가 교통사고라든가 사고로 당할 때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기능의 장애, 능력을 잃었을 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 분리가 함께 이어질 때 장애는 내가 뭔가 액션을 벌였군.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제약이 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거가 이 변천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장애에 대한 관점에 대한 부분들 중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에 대한 변화에서 빨갛게 밑에 된 거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는 사실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이 자체가 장애가 되는 것이라는 게 이 장애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주로 제가 하는 이 자료들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해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내용도 있고요. 추가로 제가 조금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라는 것이 이제 어떤 복지법이나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한테 제가 주로 할 때 여기 있는 그림 중에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계산이 좀 느리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게 굉장히 그냥 그런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불편한 것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이것이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에 있는 키가 좀 이렇게 커가지고 작아가지고 커서 머리에 찢는다든가 작아서 이렇게 계단을 높게 하는 제 모습 같아서 제가 올려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자, 장애인에게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척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상태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장애가 극복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가지 유형의 신체장애 유형이나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해서 15가지 유형의 장애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의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의 부분은 제가 조금 넘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갖고 있는 마술이라서 제가 제한된 시간에 이걸 다 전달하기는 각각 학교에서 할 때는 15번을 하기 때문에 이 진도를 좀 흐름에 맞춰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장애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함께 이어진 이유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게도 장애의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럼 인권적인 요소. 자,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죠. 거기에 감수성, 인권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발견한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나 차별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 정도를 차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차별은 다른 조건이 또 붙어요. 둘 이상의 대상자를 각각 등급이나 수준을 나눠가지고 차이를 두는 것,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이랑 나 비교하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비교에서 벌써 차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차별에 대한 일화에서 이 색연필이 연필로서 기능은 똑같죠. 색깔이 다르다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안 되고 이거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것이 무겁다, 같다, 금하고 은에 대한 저울 또는 인종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죠. 얼굴의 피부색에 따라서 백인이라고 무걸하고 흑인이라고 이런 부분 또 같은 물을 먹어도 물잔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차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종이나 장애도, 장애와 비장애인으로 부르는 것도 장애를 기준으로 해서 부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애 반대말을 뭐라고요? 비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일단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신 분들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사례 중에 가장 와닿았던 거는 만약에 이분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휠체어 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면접위원이 우리는 걸어야 돼요. 걸어보세요. 이분이 걸을 수 있는데 휠체어 탔을까요? 그런 무식하신 그런 이해 전혀 안 되신 분이 심사를 한다. 그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학교에 오세요. 우리 학교는 근데 우리 학교에 경사로가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말로는 오세요 라고 하는데 자, 최근에는 양천구에 음식점 중에 장애인을 출입하게 하는데 지체장애인 들어갈 이런 어떤 문턱을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했는데
무료로 지원해준다고 2년 전에 했어요. 그래도 무료로 안 받는 데가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 설렁탕은 장애인이 오면 안 팔려. 다른 사람들이 안 와. 이런 편견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 교육을 계속 하는 이 부분이 여러 사회에서 점점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는데 예,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몇 개를 보이시나요? 자, 이 막대기가 3개다. 3개 한 분? 4개다. 다른 분들은 안 보인다. 그런가요? 둘 다 나죠? 네, 둘 다. 이렇게 볼 땐 4개로 보이고, 이렇게 볼 땐 3개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에 대한 보는 열린 개방적인 마인드로 보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싸우지 마시고, 네, 다 2개 다 맞습니다. 네. 장애에 대한 편견은 착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난 장애인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그들만의 세상에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그분이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이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성격과 장애는 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착하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러지 않습니다. 편견입니다. 무조건 착하진 않아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장애를 가진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자기를 놀리거나 거부감을 하는 거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기들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섭게 생긴 쌤 보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시간관계상 영상은 통과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통과가 안 되나요? 이 영상은 그 사회가 장애인들로만 된 세팅된 곳이에요. 거기에 비장애인이 간 거예요. 가니까 세상 불편한 거예요. 세상에.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문에 조절하느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처음에 역지사지가 느껴져요. 야,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 진짜 불편하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똑같이 대해주라.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라. 그 다음에 장애를 바라볼 때 이제 장애 친구 이름을 꼭 불러주라. 애들이 꼭 놀리는 어떤 비속어 많이 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양천구에서 금융고등학교 거기 인식개선 갔을 때도 학생들이 막 복도에서 지나가는데 그 친구한테 벌써 비속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하는지 볼까 해서 제가 그 얘기도 똑같이 썼어요. 그때 그 학생이 갑자기 엄청 찔리나 봐요. 막 찔러가지고. 자, 제가 내려갈 때도 들을게요. 친구를 어떻게 부르나? 어떻게 해요? 이름을요! 이러더라고요. 꼭 이름을 부르세요. 19세 남학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 부르랬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있잖아요. 같이 친구랑 같이 가는데 휠체어를 탄 친구랑 내가 같이 가. 그럼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우리가 같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이 모양으로 한 거를 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앞으로 장애 인식 개선된다면 우리 사회가 곳곳에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장애에 대해서 각각 종류별로 있는데 우리 발달장애 다른 것들은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가고요. 제가 우리 장애 내용과 같은 걸 한꺼번에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생겨진 이 휠체어 아니면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 있죠. 자, 장애인에 관련된 것 중에 벌금이 나오는 건 뭐 하나냐면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들이 주차구역에 내면 과태료가 10만원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요 앞을 막는 분이 계세요. 그거 얼마 나온지 아세요? 그건 50만원입니다. 차라리 이 안에 대세요. 10만원 받으시면 50만원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장애인이 되지 말래서 여기다 대는데 왜 나한테 50만원이야? 제가 알려드려요. 교육 때 여러분들의 벌금을 세상 아까운 게 그 벌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다 대시는 이런 오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차라리 대시던가 이러다가 나중에 억울해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자, 뇌병변 장애 제가 맨 처음에 사랑과 왔을 때 정한이 담임교사였습니다. 홍정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때 정한이를 처음에 왔을 때 서창경 집사님 우리 집 옆에 살았어요. 근데 장애인의 여기에 학생이 와야 되는데 좀 장애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제가 올게요 라고 해서 정한이를 기준으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와서 나중에 또 이제 정한이가 여러 가지 못 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한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걷지 못하고요. 전혀 연하 기능도 안 돼가지고 이때는 삼키는 것도 어려워했는데 점점 자라면서 그 부모님의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치료도 연세에서 엄청 받아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걷는 걸 보면서
제가 세상에 장애인 쪽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다른 분야 중에 제일 제가 보람 느끼는 건 그렇게 장애인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는 그 개미 걸음만큼 나아지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어르신 관련돼서 하면은 이분들은 노학을 유지하는 거지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장애인이 조금 더 보람을 느끼고요. 이쪽은 좀 덜 느끼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는 고령장애인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제 65세 되신 고령장애인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사실 노인이라든가 장애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함께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활동지원센터에 가서 60세를 넘어가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장애를 좀 아니까 그분에 관련된 거는 그냥 비장애인보다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제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다 따라하고 있어요. 두 분 다 가지고 계신 분만 저는 채용하겠어요. 그랬더니 다른 센터장님이 배가 많이 부르고 그러더라고. 아니요. 제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언제 늘리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가요? 언제 때가 되면 늘겠죠. 그래서 저한테 지금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보면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추수는 1년 뒤에 하겠죠. 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진짜 호기롭다고 좀 그러는데 그래서 부족한 건 이렇게 강의하면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 내변변 장애. 내변변 장애 저희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지적 능력의 지적 수준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킹슨 박사 이런 분들도 내변변 장애 이런 부분이 있으시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도 시각장애인들이 있으시죠. 자,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 가보면 시각장애인이 많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완전히 고소득군이에요. 또는 안마시 수술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만 제한될 때 있잖아요. 저에게는 시각장애인, 실로암복지관의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함께 할 때 보면은 제가 그 중에 제일 부자는 시각장애인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이 중도장애이신 분들 중에 지체장애 되신 분들이 있죠? 교통사고로 되신 분. 그분들도 지적 능력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발달장애. 가면 이 부분에서 가장 소득도 제한이고요. 일을 잡기도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런 차이가 있죠. 함께 지내는 부분도 이제 그렇지만 요즘에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시각이든 뭐든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격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삶의 격차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아까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그 특히나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저는 자녀가 지적장애인은 아니어서 우리 아들은 아들만 둘인데 큰애가 이제 뭐 간호사긴 하지만 못지않게 속을 썩여요. 그리고 곁을 안 줘요. 저는 지적장애인이 아까 그 뭐 얘기할 때 보면 애들이 확실히 옆에 있는 건 약간 나와 함께 가는 그런 같이 걸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애들은 이제 혼자서 다 자라서 자기가 처음부터 어른이었나 봐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막 발로 이렇게 차기도 해요. 야, 엄마가 중간 먹으니까 일찍 일어나기 싫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먹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서 요렇게 할 적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적 수준만 70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직 경우가 선천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요즘에 점점 이제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학계에서는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생물학적인 원인으로서 염세체 이상의 이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장애를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적장애는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너무 이제 강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얼른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제 사랑부 교사로 섬길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가능한 이용자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눈을 보고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 갖고 있는 어떤 기능들도 다 쇠퇴하기 때문에 잔존 기능이나 갖고 있는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지 능력이 조금 이제 부족하니까 무시한다거나 반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존댓말 써시고 성인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장애인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걸 잘 알고 있는 건 가족이에요. 가족이나 그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사랑부 교사로 이렇게 했을 때 이번 주에는 컨디션이 어땠나요? 제가 정한이를 할 때도 인형에게도 이번 주에 일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를 뭘 도와줬어? 그러면 이번 주 제가 엄마 세탁기를 돌려줬어요. 세상에 세탁기를 돌려주다니
다 돌린 옷만 입더니 이제 자기가 돌려주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자랑을 할 때 우리가 이따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지만 칭찬 폭탄을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면 내일은 2개, 3개 해가지고 또 이번 주에 가서 선생님한테 뭘 자랑해야 되나 그래서 많이 해줍니다. 선생님들이 칭찬하는 거와 또 지켜보는 거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사랑입니다. 뭐 뭔가를 막 해주려고 막 애쓰시는데 저는 장애인한테 뭔가 해주기보다는 지켜보면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뭐 이거 그러면 얘기할 때 하나 도와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인식 개선에 대한 이거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니까 잘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만 명. 네, 여기가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 아까 자폐성 장애 너무 얘기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해서 함께 지내는 게 좋은가 자폐성 장애의 가장 포인트가 상호작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 함께 우리가 이제 사랑구에 오는 친구 중에 있으면 대인관계라든가 의사소통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제 먼저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선호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을 잘 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이 영상은 볼까요? 네, 아직 시간이 되면 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연령에 맞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 연령에 맞게 우리가 함께 이제 이렇게 교사로 지원을 해주시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의사가 뭐냐 이런 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관점이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자세를 갖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인내심이나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발달장애인하고 네. 의사소통할 때 이제 고려할 점을 제가 한번 보고 했습니다. 지적장애인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를 이해했는지 수준을 판단해야 돼요. 자, 저희가 행복블록 카페에서 바리스타 중에 그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지적장애인에게 이해하지 못한 게 한꺼번에 자, 우리가 이번에 개소식을 했어요. 근데 꽃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꽃 좀 화장실에 갖다 버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꽃을 어디다 버렸냐면 변기에다가 버렸어요. 변기가 막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걸 휴지통에 버려야지 왜? 그 친구가 휴지통에 버리라고 안 했잖아요. 화장실에 갖다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화장실은 변기밖에 몰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적장애인한테 얘기할 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화장실에 이 꽃을 휴지통에다가 갖다 버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텝을 다 빼고 스킵하면 그 중간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꼭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마다도 그 이해하는 수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해야 되고 또는 두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얘기해줘야 돼요. 하나에 한 개씩. 네. 여러 가지 한꺼번에 얘기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엉켜가지고 그냥 그 다음 게 서 있어요. 자, 거기서 커피를 이제 늘 우리가 할 때 매니저가 자, 여기다가 물잔을 두고 여기다 해. 이렇게 업무를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매니저가 바빠가지고 자기가 여기 물잔을 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장애인이 우리 선생님 바리스타가 장애인 바리스타가 그런 거예요. 나중에 막 틱틱대는 거예요. 갑자기 매니저가 저한테 이제 얘기해서 아니 과장님 계속 뭐라 그러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뭐 어디 가고 뭐 잘못됐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매니저님은 저한테 이쪽에다 물을 놓으라고 했는데 너가 이쪽에 물을 놔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한테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기가 생각한 매뉴얼 안에 있는 게 다 그림처럼 찍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이 약간 좀 언쟁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불편한 게 발생됐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화해를 시켰냐면 매니저한테 이번에 일은 매니저님이 사과해야겠네요. 왜냐면 내가 교육시킬 때 이쪽에 놔야 되는데 그날 내가 너무 바빠서 여기다 놨는데 미안해.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제대로 가르친 적 안 했는데 왜 여기다 놨냐고 그거를 어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얘기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했더니 미안하니까 이제 내가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큰 도량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관계까지 호전이 되는데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근무할 때 제일 먼저 이제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발달장애인 특히 일할 때 매니저가 더 많이 나가요. 장애인은 우리 그 기관에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5년씩 있어요. 좋은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복버스 가게에서는 7개의 서울시에 매장이 있는데 거기 14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제일 오래 근무한 친구는 5년에서 8년 있어요. 최저임금을 매년 따박따박 올려서 주니까 3시간에서 4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안 나가요.
그런데 매니저가 자꾸 1년도 안 돼서 나가요. 왜 나가냐면 매니저가 이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장애인을 케어하는 게 감당이 안 서는 거예요. 특히 아까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일에 대해서 조율이 어려운 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 얘기할 때 그때도 장애인 중에 이번에 시청점의 케이스인데 발달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매니저는 너무 스트레스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또 다른 비장애인 어떤 그 가르차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계속 일하면 뭐 일만 더 만들고 계속 앞에서 한참 주문 들어오는데 걸그적거린다고 이걸 장애인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위축돼가지고 이 매니저가 그냥 거기 그대로 서 있어. 우리가 장애인 고용만 할 거니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앉혀놓은 거예요. 그 장애인이 저한테 왔어요. 저는 그만둬야 되겠어요. 왜요? 누구씨 왜? 그랬더니 저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에 짐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아껴준다고 있잖아요. 아무 역할을 주지 않잖아요. 월급을 받아갈 때 심지어 내가 이거를 받아도 되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을 때 제가 매니저에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느 한 역할에서 거기 물만 뺀다던가 아니면 뭘 재료를 정리한다던가 마지막에 들어오는 걸 한다던가 그 포지션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매장은 운영되는 게 매니저, 비장애인은 없어도 되지만 장애인은 꼭 있어야 되는 매장으로 만들어진 목적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그 매니저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시키는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계속 시켜요. 자, 제가 장애인식 개선 강사가 된 가장 스타트가 우리 기관에서 직원들 교육시킨 게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소문이 나서 인재개발원에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 기관에 이제 와보겠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조금씩 한 발씩 늘어가면서 이제 점점 확대하게 됐는데 그것이 현재 지금 겪었던 사례들을 하기 때문에 뭐 책에 나온다던가 이러진 않아서 조금 진정성이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적장애랑 함께 할 때는 조금 주의 깊게 그 얘기를 느리더라도 들어주면서 이제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리지 못하는 이제 것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얘기도 내가 한 말을 들어주는 걸 느끼려면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저기 목마르다고 할 것 같으면 물 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물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먼저 다 예측해가지고 이 정도면 물 먹고 싶겠구나 이렇게 주는 거는 만족감도 떨어지고 내가 자기 결정권이 무시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만약에 얘기를 아무 해도 안 되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면 돼요. 문자라든가. 그렇지 그거를 막 너무 계속 이렇게 아니 다시 들어봐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도 몰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자나 사진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봐 이거지? 너무 익숙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자폐성 장애는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게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칭찬에 대한 영상은 꼭 봐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having you in my class. I think you're very funny. I think you're easy. Yes. I think you are brilliant. Yes. I think everyone in here loves you. Yes. Great job. You are a great student. I love having you in my class. You're fun. You're athletic. You told me something. You're just really 마지막에 감동이죠. 네, 이 영상을 한번 제가 이제 이 선생님이 아침마다 학생이 오면은 항상 너가 최고야. 그리고 너가 왜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계속 처음에 할 때는 아이 뭐야 이렇게 점점 이러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하이파이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 이 학생이 선생님도 대단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장면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우리가 칭찬하는 거가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걱정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계속 지지해 칭찬해주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서로 칭찬해주면서 얘기하고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만나면,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고, 칭찬을 이제 있는데, 저도 이제 일주일에 뭘 칭찬을 했나, 사실 칭찬도 노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칭찬을 잘 안 하고 살아와가지고, 침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대화가 없게 잘하다 보니까 칭찬이 힘듭니다. 근데 계속해서 칭찬을 찾아서 하거나, 저도 또 학생들한테 감사일기 좀 써보라고 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저는 오늘 지금 강의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여러분 사랑부 친구들 중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 저는 이제 인혁이를 볼 때마다 항상 보람 느낄 때 제가 인혁이 그 작업장에 가지고 부장님한테 가서 요즘 인혁이 일 잘해요? 라고 하면 요즘에 라면 기계가 왔답니다. 라면 기계를 자동으로 물만 보면 끓여주는 게 있나 봐요. 선생님, 라면 기계가 왔어요. 오면 제가 이번엔 라면을 끓여드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 가니까 커피 기계 있으니까 커피를 그 부장이 불어서 부장님이 저기 선생님 오셨네? 네. 커피는 제가 타겠어요. 무엇으로 드릴까요? 그러면서 아메리카노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늘 뭐 했나 자랑했나. 그리고 인혁이 요즘 여기서 뭐 해요? 그러면 제가요 아침에 와서 여기 청소하고요. 여기 치우고 이거 갖다 주고요. 또 점심시간이 되면 반찬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마치 인혁이가 반찬을 놓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은 것처럼 생각해. 그래가지고 얘기를 엄청 중요하게 하는 거죠. 그래? 근데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왜 들리냐면 인혁이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보니까 대단하네. 굳이 가지 않고 이래도 되지만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사랑부에서도 만나지만 그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지지해주면 그게 연결고리가 돼가지고요. 아, 지금 현재 엄마가 뭐 있지만 그래도 저 선생님이 여기 와서 거기 분하고 이제 그 어떤 독립된 공간에 가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저렇게 짱 같은 분이랑 우리 선생님 같이 얘기하고 있어. 나 그런 분하고 친하다? 약간 이런 이제 존재가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 시간 나면 지나갈 때 제가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어요 라고 하는 차 가지고 다니니까 잠깐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게요. 이제 그래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 다른 영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영상이 제가 해보자 하는 장애인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고요. 이 영상은 우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체장애인에게 이 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보면 전혀 이제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느껴지질 않아요. 누가 휠체어를 실어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누가 뭐 리프트로 끌어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지나갈 때까지 여기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너무 앙증맞고 귀찮죠? 이게 지금 저 전기차예요. 그래서 그냥 나이스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자, 우리 사례도 이제 얼른 와서 보급이 돼서 어떤 보조금을 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 일할 때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보조기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넘어가서 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생각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우리 장애인에게 능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장애인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사회는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걸로 같습니다. 그렇게 더 조화롭게 산다면 이렇게 용광로처럼 따뜻하고 아니면 샐러드처럼 다채롭게 이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명강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정말 3년 만에 시작된 교사대학을 알차게 4강의를 하루에 이렇게 하셨는데요. 4강이 다 어마어마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강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있으신 분들 다 대단하십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수고하셨다고 대학 수강 수료하셨다고 네. 또 이렇게 또 시간 마련해서 주시고요. 우리 사랑부 공동체는 아니지만 오셨던 분들 중에 잠깐 우리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부 공동체는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 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성악교회를 지금 한 4년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장애인 분들한테 관심이
왔는데 여러 교사 선생님들의 그런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고 강사 선생님들이 뭐를 주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교회만 문턱만 그냥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여러 교사 선생님들처럼 어떤 자리를 조금 차지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들고요. 내용이 되게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같이 교사하시면서 그리고 또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정말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렸습니다. 네, 우리 부감님께서, 우리 부감님 어디 계시죠? 그리고 우리 전창년 집사님, 또 이나 우리 홍원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식구니까 네, 인사를 생각하도록 하고요. 부감님 우리 간식 보시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락을 준비했는데요. 불고기 제육하고 불고기 닭구이하고 불고기 오징어가 있어요. 근데 머리하고 손이 일하다 보니까 다 섞였어요. 협업이 안 됐어요. 일단 복불복으로 그냥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혹시 멀어서 여기서 드신다 그러면 잔반이 남으면 안 돼요. 현재 저기 식당이 운영이 안 돼서 음식물 처리가 곤란하니까 다 드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집에 가지고 가셔서 빨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감님 이야기 다 우리 임원들 너무 애쓰셨고요. 오늘 총평 기도를 우리 한성태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4강까지 다 하신다네요, 장로님. 네. 목사님이 저를 당하게 예정이 없던 총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디 가도 대할 수 없는 귀한 내용, 알찬 내용의 그런 세미나를 가지고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마 감동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또 이 자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목사님과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사랑부 교사대학으로 열게 하시고 또 교사대학을 통하여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버리고 또 인식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또 우리 장애인들도 저희와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 주님께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할 귀한 존재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지식을 통해서 저희가 장애인들을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듯 앞으로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평화교회 사랑부가 더욱 새롭게 더 주님께서 기뻐 보시는 그런 사랑부로 변화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한 모든 분들의 노고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이 사랑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